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곡과 마곡의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10월 7일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한 지도 벌써 세 달이 다 되어 가고 있고 2023년도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24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곡과 마곡의 전쟁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성경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선지서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에스겔서를 기반으로 에스겔서 33장에서 35장 요 선지서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성취된 예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예언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서이다라는 것을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예언서에 기록된 나라들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팔레스타인, 레바논, 요르단, 예, 시리아로 대변되는 중동의 국가들이고요. 결국에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국가들이 정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단순히 이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에스겔서 38장에는 오늘 다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서 33장에서 38장, 39장까지의 모든 과정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예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쭉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이어질 하나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오늘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전쟁이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 전쟁은 그 전쟁과 다른 시기에 일어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서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본론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된 전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전쟁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7일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했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12월 29일 현재 84일 계속해서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이스라엘 관련 전문 그 학자분들은 이 뉴스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오래 가지 않고 종결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쟁이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주변국들로 확대되고 결국엔 주변국들이 정리됨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자 지구를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제 폐허가 돼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하마스 그 잔당들이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소탕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북부 지역에서는 레바논으로 대변되는 그 헤즈볼라 정규군입니다.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쪽에서 계속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하고 이렇게 공격을 국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한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는 상선들이 있죠. 이 상선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로 가고 있는데 후티 반군,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이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이 점점 이곳저곳에서 확전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랍에 있는 국가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도 지금 드론을 통해서 지중해 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가스 유전 그쪽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전쟁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본론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이며 전쟁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4절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해서 7절까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일단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읽어드렸죠. 이 나라들은 일단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곧 곡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 마곡의 왕은 곡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마곡을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이 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디냐? 로스와 메섹과 두발입니다. 이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38장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투구를 갖춘 바사,
그리고 구스, 그리고 붓, 고멜, 그리고 도갈마 족속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총 6나라가 연합하여서 공격하는 전쟁이 마곡의 전쟁이다. 근데 이 전쟁의 우두머리는 누구이냐? 바로 마곡입니다. 그 대통령은 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연합국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쟁의 이 대상입니다. 네,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9절이요.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앞에 마곡을 비롯한 6개 연합국 나라들이 공격해오는 전쟁이 마곡의 전쟁인데, 이 나라들이 공격하는 전쟁의 대상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어느 시기에 오나를 봤더니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상의 말세의 시대 때 그들이 이스라엘로 공격을 해오는 전쟁이 마곡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뭐 활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너와 내 모든 때가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은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는 전쟁이 마곡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전쟁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전쟁의 주체는 로스, 메색, 두발로 두발 땅에 있는 마곡, 그리고 바사, 그리고 구스, 그리고 붓, 예, 그리고 고멜, 그리고 도갈마 족속, 이 6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하는 전쟁이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전쟁의 주체들, 이 주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로스, 메색, 두발, 구스 이런 명칭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에스겔 시대로 가기 전에 이 나라들이 생긴 그 시대가 언제인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라들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경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족장시대의 사람이고요. 그 추정 연대는 대략 BC 2000년 이상, 대략 BC 4000년 정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후손들을 보호했던 그 노아의 기록이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 그래서 노아는 6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그리고 방주가 다 만들어졌고 600세 되던 해에 40일 동안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었는데요. 150일이 지난 후에야 그 물이 이제 점점 마르기 시작했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에 시작된 이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됐던 그 일곱째 달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이 아라랏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으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땅이 그들의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 지금 중동 지방의 지도입니다. 근데 요 보면 터키 지역, 그리고 이란, 사우디가 보이죠? 요 보면 도갈마 고멜이라고 써있는 이 지역에 아라랏산, 흑해 밑입니다. 아라랏산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이곳이고요. 그 후손들이 땅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정착하게 된 곳이 나라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곡의 전쟁에 등장하는 그 후손들이 있는데요. 고멜, 도갈마, 그리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 구스, 붓,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메색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엔 나라를 이뤘고, 그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이 마곡에 등장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후에 각 땅으로 흩어져서 그 자손을 이루었고요. 그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며 이룬 민족이 결국에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는 그 조상의 이름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성경에 있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후에 3절 4절을 쭉쭉 읽으면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체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의 주체를 거기 써놨는데요. 로스, 메색, 두발, 마곡으로 대표되는 이 후손은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후손이었고요. 바사는 아니고요. 구스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그 계통의 족속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 또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멜, 도갈마는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터키 옆에 있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다. 예, 그래서 그들은 아라랏산을 아주 신성시한다. 예, 우리나라 민족이 백두산을 신성시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아라랏산에서 우리의 민족의 기원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이 되겠죠. 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쪽 지방의 사람들은 이 야벳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었고 그 나라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마곡의 전쟁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 전쟁은 말세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나라들은 지금 현재 있는 나라들이어야겠죠. 예, 근데 그럼 현재 이 나라들은 어떻게 그 명칭이 바뀌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나라들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 시대 때 정확한 기록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가까운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라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기원 후 대략 100년경에 활동했던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유대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학자인데요.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로스 메색 두발은 러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사, 이 바사 나라는 이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는 에디오피아, 예, 그리고 붓은 리비아, 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고멜은 갑바도기아 지방에 있는 터키, 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갈마 족속 또한 프리기아 지방, 예, 그 땅이 터키 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번 로스메색 두발은 러시아고요. 바사는 이란이고요. 구스는 에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고멜은 터키, 도갈마 또한 터키. 이렇게 우리가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기록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요세푸스 학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나라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큰 문제 없이 이 나라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논쟁을 하게 되면 에스겔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한 그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또 많이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알고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일단 고멜과 도갈마로 대변되는 터키 나라인데요. 이 에스겔서 38장 5절 6절에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그리고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분리해 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고멜과 도갈마가 똑같은 터키의 국가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같은 나라라면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 거하는 마곡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고멜과 도갈마를 합쳐서
기록을 했으면 됐겠죠. 근데 고멜 족속 그리고 도갈마 족속을 분리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말은 이 두 나라가 말세에 분리된 나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많이 고민을 하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제가 어느 날 구글 지도를 보다가 이 고멜이라는 나라를 그냥 무심코 한번 쳐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쳐보니까 이 고멜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나 봤더니 구글 지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벨라루스라는 나라에 고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멜에 대해서 고멜 도시를 알아보니까 구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요. 고멜. 호멜은 벨라루스의 남동부에 위치하는 도시로 호멜주의 주 도시이다. 인구에서는 벨라루스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이다. 예,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유명해진 키우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데요. 그 수도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북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나라가 벨라루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고멜이 벨라루스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간단하게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이 벨라루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막 진격을 했을 때에 2023년도에 전쟁이 마음대로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프리고진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요리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업가였죠. 이 사업가가 바그너 그룹이라는 민병단체를 이끌고 우크라이나 공격을 같이 이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갑자기 러시아 그 정규군 그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푸틴한테도 좀 갈등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또 군대를 이끌고 회군했던 그런 뉴스를 모두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 이것이 뭐 정의의 행진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뉴스에서는 프리고진이 푸틴에 대항해서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 프리고진이 행진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이때에 그 중재자로 나왔던 사람이 벨라루스 대통령, 예, 루카첸코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라루스 대통령이 푸틴과 프리고진,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과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결국에 이 프리고진의 행진은 2020년도 8월 달에 이 프리고진이 항공기 의문의 추락 사고로 사망하게 되므로 종결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루카첸코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이 부분에 많은 또 중재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벨라루스 대통령과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밀접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고요.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또 유럽 지방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는 아래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폴란드하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벨라루스가 서방으로 대변되는 그 나토 쪽에 만약에 손을 내밀게 되면 러시아는 서방 세력과 고립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 벨라루스가 또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면 서방에 있는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들은 또 위협을 받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밀접한 경제적, 군사적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구글 지도를 찾아봤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이 말씀과 상당히 그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놀라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요세푸스 학자의 기록과 다른 견해들로 나라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다음 화면인데요. 로스와 메색 두 발은 러시아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과 이라크를 그 땅을 동시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 두 나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스, 붓, 아프리카 나라들 동일하고요. 고멜은 일단 벨라루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추정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도갈마는 똑같이 터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떠신가요? 예, 요세푸스 학자의 기록과 다른 견해들 대동소이합니다. 예, 결국에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대한 논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 이란 또는 이라크, 그리고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국으로 대변되는 이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마곡의 전쟁이다. 예, 근데 저는 이 고멜이 벨라루스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마곡의 전쟁, 그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 그리고 전쟁의 대상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미사일을 쏘고 뭐 활을 쏘는 전쟁이 아니라 그 군대가 구름같이 몰려와서 그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은 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예, 그것에 대해서 전쟁의 결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서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날 시기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에스겔서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에스겔서 34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황폐해지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공교롭게도 이 마곡의 전쟁에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이슬람 국가,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나라들은 이미 에스겔
그 3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곡의 전쟁에 그 연합국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네, 결국에는 이 이란, 러시아, 터키와 같은 연합국의 나라들이 그 주변 국가들이 멸망된 것을 봤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이 뒤에는 이란이 있다고 합니다. 알려져 있죠, 그렇게. 예, 그 뒤에 있는 이란이, 이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이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후에 바로 연달아 일어날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반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 다음 시간에 마곡의 전쟁 결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